국민의힘 전당대회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통 보수의 재건을 내걸고 있는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게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황교안입니다. 후보님 고생 많으시고요. 자, 전당대회 지금 일주일 채 안 남았어요. 오늘 합동연설에 있고요. 또 내일 토론회 한 차례씩 꽉 남아 있는데 현재 어떤 각오로 좀 뛰고 계십니까? 필승입니다. 필승이요? 네, 결선 투표에 가서 예. 당대표가 된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네. 당원들을 믿고 당원들 속에서 네. 뛰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던데 김기현 후보 땅 투기 의혹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해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네요? 해명한다고 하는데 네. 핵심이 빠졌습니다. 아, 핵심이 빠졌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걸 피하고 다른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 KTX 그 연결도로 그게 처음에는 세 가지 방안이 계획돼 있었었는데 예. 이게 모두 다 없어지고 김기현 후보 땅으로 휘어져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해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땅이 바뀐 거 그것을 해명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도로가 바뀐 거. 도로가 바뀐 거. 네, 도로가 휘어진 원래 거. 가만히 세 가지 안이 이제 검토됐었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세 가지 안은 다 김기현 후보 땅과는 관계가 없는 곳이었어요. 떨어진 곳에 있었었는데 네. 이게 몇 차례 시간이 지나면서 김 후보 땅으로 휘어져서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아, 이게 문제다. 그렇죠. 요걸 네. 해명해 줘야 된다. 그렇죠. 반드시 해명해야 됩니다. 근데 김기현 후보가 이게 스스로 이것을 국수본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소 고발한 게 아니고 또 수사 의뢰를 한 거거든요. 어떤 수사를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수사 의뢰를 한다 뭘 선출입니다. 범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수사 의뢰했다는 거는 예. 의심이 가니 조사해 보고 혐의가 있다면 그때 본격 수사해달라 이런 말이거든요. 아하. 지금 이제 김기현 후보의 말대로 한다면 서로 고발해야죠. 만약에 김기현 후보 말이 맞다면 한교안 후보나 뭐 다른 후보들을 고발하는 게 맞는 거죠. 원래 같으면 그렇죠. 명예훼손 이런 지금, 걸로. 예. 무슨 국수본에다가 검찰도 아닌 국수본에다가 이렇게 수사 의뢰한다는 것은 네. 지연전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 안팎에서는 이 내부 총질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교안 후보님이 계속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 거는 앞으로 총선에 이게 우려가 된다 이거를 자꾸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내부 총질이라고 말하는 그 말 잘못된 겁니다. 아,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수술입니다. 내부 수술. 수술. 당이 막 조만간 이렇게 된다면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당의 대혼란을 막기 위한 사전 수술입니다. 그 의혹을 가진 후보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당과 정부 정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우리 이재명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과 정부가 맞이할 위기를 막으려고 하는 사전 수술이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다. 이게 만약에 이 그대로 가서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다음에 총선에 이거 상당히 나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목도목 시간표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네. 우리 당을 괴롭힐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 하는 식입니다. 아하.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요게 조금 조금 좀 신기한 부분이 결선에 올라가면 또 김 후보를 도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교안 후보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근데 결선에 올라가면이 아니라 네. 최종 당 대표가 된다면 된다면 네, 그렇죠. 그때는 당과 나라를 위해서 힘 합해야 되겠죠. 당연히. 예. 만약에 이제 결국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결선 투표에 이제 뭐 우리 황교안 후보가 올라가면 뭐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다른 두 명이 올라가게 된다면 어느 쪽을 조금 지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조건입니다. 올라가신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반드시 경선에 올라가고 또 우리 당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지지율 이런 걸 분석을 좀 보면 현재 좀 김기현 후보가 좀 선두를 달리는 모양새거든요. 우리 네, 한기현 맞습니다. 후보님께서는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김기현 후보가 지금 여론 조사 결과로는 뭐 선두인 거 맞죠. 예. 그러나 한세는 언제나 뒤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 남은 경선 기간 동안에 역전의 황교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맨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많이 올라와 오셨습니다. 예. 혹시 반전 카드 남은 반전 카드 일주일 안에 뭐 있습니까? 카드. 결국은 원칙, 깨끗함, 정직 이런 것으로 승부를 하겠습니다. 원칙. 뭐 느리다고 예.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확실한 방법이죠. 음. 국민들이 결국 이제 TV 토론회를 보면서 이제 많이 마음이 바뀌었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 내년 총선에서 이기고 또 윤석열 정부를 도울 후보 그 과연 누굴까? 이렇게 기대기하는 후보를 원할까? 왔다 갔다 하면서 당 망가뜨리는 그런 후보를 원할까? 어허. 최종 결정의 순간에서는 결국 총선 이기고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을 도울 이런 후보를 선택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도권 합동 연설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연설회인데 어떤 메시지를 좀 중점적으로 낼 예정이십니까? 당과 나라를 살릴 비책을 내겠습니다. 비책을 지금 갖고 비책 계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예. 저는 그동안 계속 정통 보수 정당을 재건하겠다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누락됐던 소외됐던 우리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어내겠다. 국민들이 제일 불평을 많이 하시는 것이 네. 뭐 당이 존재 가치가 없다. 싸워야 하는데 안 싸운다. 그래서 싸워 이기는 정당 만들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명명을 국민시원 정당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지속할 수 있는 30년 자유민주 정권 창출하겠다. 이 첫 번째 과제는 총선 승리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수호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심을 좀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통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는 조금 아니다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현 상황을 좀 평가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네. 정통 보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 흔들리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가짜 보수. 가짜 보수. 정통 보수가 아니라 가짜 보수들이 당 안에 들어와서 당과 또 대통령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우리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뭐 어떻게 보면 막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총질을 이제 해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정말 정통 보수 가치가 분명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 가짜 보수들 혹시 누구를 지칭하는지 좀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바른미래당 출신 중에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사실 또 이름도 거명했고요. 예. 바른미래당 출신들 중에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 중에도 네. 정말 그 보수다운 이런 언행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분들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방관하고 있다면 이게 정말 정통 보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바꿔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계속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총선 성공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지만 4년 전에 이 공천은 좀 실패했던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총선 공천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만약 대표가 되신다면. 4년 전에 이제 제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 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나 실패로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처음에 당에 들어올 때 우리 당의 지지율이 8% 뭐 10%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했어요. 근데 제가 당에 들어가 나서 한 달 만에 이게 20%가 넘었고 예. 그리고 이제 2년 2개월 뒤에 총선에서는 우리 지지율이 35%가 넘었습니다. 그 탄핵 직후에 들어서 그랬던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제가 2010
9년 1월 달에 예, 들어왔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총선에서는 졌지만 이런 힘들이 대선 승리까지 이어졌고 또 우리 지방선거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한 네. 시점을 놓고 말할 일은 아니다. 앞으로 저는 반드시 이기는 공천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혁신 공천을 이어가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헌신 공천을 하려고 합니다. 헌신 공천은 뭡니까? 예.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 이분들이 공천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밖에서 들어온 사람 갑자기 멋있다고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이 많이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제를 살리는 공천. 저는 이것을 경제 공천이라고 하는데 지금 경제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민생이 힘든데 이분들을 살릴 수 있는 공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신 공천 또 경제 공천 말씀 주셨는데 이 공천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 좀 드려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뭐 한동훈 장관 춘천에 공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후보님께서? 예. 저 한동훈 장관은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네. 지금 이제 장관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자꾸 이제 이리저리 다리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그 굉장히 잘못된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훌륭한 사람, 적임자가 그곳에서 성과를 내서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네. 제가 장관을 해보니까 제가 2년 3개월 했습니다. 네. 무슨 정책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거의 2년이 걸려요. 1년 동안 만들고 그 적용해가지고 이제 안정화될 때까지 한 2년 걸리더라고요. 네. 제가 63대 장관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었었죠. 예, 63대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 건국된 지 그 당시 65년이었는데 네. 매년 한 명씩 장관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 거의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장기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짜리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나라 미래 비전이 사라져버린 거죠. 한동훈 이런 훌륭한 사람을 그것도 또 1년도 지난 데가 또 어디로 차출한다. 뭐 가서 이제 총선 1년 좀 더 남겠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있는 자리에서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아하. 네. 다음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얘기도 좀 해보면 어제 SNS에 공정성을 다시 언급했어요. 대통령실, 비대위, 선대위 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공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공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죠. 네. 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안 후보 본인의 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뭐 특별히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김기현 후보가 지금 합동연설에서 나경원 전 의원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 후보는 뭐 억지로 끌려 나온 것 같다 이렇게 공격을 또 하더라고요. 정말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안 맞다는 거죠. 예, 지금 본인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객관적으로 다 그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뭐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본인이 웃어도 그게 웃음이겠습니까? 당당하게 본인의 힘으로 해. 제가 그러니까 기대기 정치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기 자기 정치. 힘으로 해야지 왜 그 힘든 사람을 그 먼 곳까지 데려다 와가지고 앉혀놓습니까? 그때 나경원 후보가 나경원 의원이 뭘 했습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김기현 후보가 한번 소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수 한번 하게 하고. 그게 뭡니까? 자기 힘으로 해야죠. 끌고 다닌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정순신 그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이 지금 아주 뜨거운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후보님은?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네, 정말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제발된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변호사가 네. 빨리 사의를 표명한 것은 뭐 다행인데 예. 그 과정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한동훈 장관 다 몰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몰랐다. 임사 검증 책임 부분까지. 실제로 이제 제도 뭐 장관 총리 다 해봤는데
보고되는 것이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아하. 그 보고돼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위에까지 올라오는 것이 많지 않은데 중요한 거에 물론 다 들어오지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사안까지 위에 올라왔겠나 걱정들은 많이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서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마 아니라고 하면 안 올라왔다 이건데 네. 어떤 국민들의 아쉬움은 그런 문제에 우리가 좀 민감하지 못하지 않냐. 민감하게 생각했었으면 당연히 보고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네. 이런 점은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또 같이 또 2018년 그 문제가 됐을 때 중앙지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거를 몰랐을 수 있나 이런 얘기가 세간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근무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에서 뭐 다른 일 하고 있는데 전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죠. 객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잘못했습니다. 책임져야죠. 잘못된 것이다. 궁극적으로 검찰 출신이 이 국가수사본부장 맞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님? 저는 뭐 검찰이든 경찰관이든 또는 뭐 외부의 인사이든 네. 어느 자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문제다. 뭐 경찰이 뭐 경찰관 출신들이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맡겨야 되고 네. 검찰 잘하면 맡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좀 할 수 있는 것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 이런 판단을 하고 아마 본부장을 세웠던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잘못된 인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또 합동연설에 화이팅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함께했습니다.